자, 2회 주요 문항 한번 풀어볼게. 자, 13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수투이고 극한이니까 일단 공부해 볼게요. 일단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x-의 3분의 fx라고 했고 얘가 수렴을 한다라고 했고 k래. 그치? 그럼 일단 여기서 바로 알 수 있는 건 f의 3이 얼마여야 되고 0이어야 되고 미분계수 f'3은 k다 뭐 이렇게 금방 나올 거예요. 그 다음 오른쪽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래. x가 무한대로 가니까 뭐야? 최고차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구나 인데 x세제곱분의 fx인데요. 이게 f3인데 방금 0이라고 구했지 않냐? 이게 0이야. 그 말은 fx가 몇 차 함수 이하여야 돼? 2차 함수 이하여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지. 그러면 f3이 0이고 f'3이 k 이렇게 3이라는 값을 대입했을 때의 정보가 많이 나왔으니까 fx라는 녀석을 식 세울 때 누구에 대해서 내림차순 한 식을 세워두면 될 거냐면 x 빼기 3으로 내림차순 한 식을 써두는 게 제일 편할 거야. 그래서 p 괄호 x-의 3의 제곱 플러스 f'의 3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1차항의 개수일 테니까 k 괄호 x-의 3 상수항은 없음 뭐 이렇게 잡아두면 되겠죠. 그 다음 모든 실수 t에 대해서 극한이 존재한다 여기 공부 중요한데 x가 t로 갈 때 fx 플러스의 a분의 f의 x-의 a의 완전제곱 이것이 모든 실수 t에 대해서 존재하도록 하는 0이 아닌 실수 a의 값의 범위가 모든 실수에 대해서 존재하려고 하는 a의 범위가 1 이상이어야 된다. f의 ok의 값을 구해주세요. 자, 생각해보자. 지금 x가 t로 갈 때 요 분수 함수의 극한이 없을까봐 두려울 이유는 뭐니? 당연히 분모가 0 되는 게 두렵단 말이야. 맞나? 근데 fx에다가 어떤 a를 더해주면 그게 무섭지 않아지나 봐. 야, 분수 함수인데 분모가 0 될까봐 안 무서워진다는 건 뭐야? 0이 절대로 안 된다는 뜻이지. 생각해보자. fx라는 친구가 어디로 볼록인 2차 함수면 적당히 들어 올렸을 때 안전해질 수 있겠니?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인 2차 함수여야 되겠지. 1차 함수면 안 돼요. 1차 함수는 아무리 들어 올려도 0 되는 포인트가 있을 거거든? 그치? 그러면 그런 a가 1 이상이래. 아, 그러면 1 정도 들어 올리고 나서부터는 x축하고 안 만나니까 괜찮은갑다. 그래? 그러면 만약에 원래 fx라는 2차 함수가 요렇게 있는데 요 꼭지점의 x좌표가 가령 마이너스의 7 정도라고 쳐봐. 1만 들어 올려서 되냐? 안 되지. 1만 들어 올려서는 안 돼. 근데 이럴 수도 있지 않나요? 지금 분모가 0이 돼도요. 분자가 똑같은 인수를 가져서 충분히 소거해 줄 수 있으면 괜찮은 거 아닌가요? 라고 말할 수 있을 거야. 맞아요. 근데 문제는 만약에 이렇게 마이너스의 7 정도라고 쳤을 때 예를 들어 공부해 보는 거야. 1 이상이면 다 괜찮다고 했잖아. 그러면 예를 들어 1 정도 들어올지 이렇게 올라왔다고 치자. 분모가 0 될까 봐 무서운 게 누구야? 얘랑 얘지. 이 점을 분자가 만약에 막아준다고 치면 똑같은 노란색인 f를 x축 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한 거잖아. 근데 지금 a는 1 이상이라고 해서 대충 오른쪽으로 평이동 해보자고. 노란색을요 오른쪽으로 평이동해봐. 지금 두려운 건 여기 핑크 2개야. 노란색을 오른쪽으로 옮길 거야. 이 점은 여기 있던 노란색이 적당히 a 1이라고 치자. 1만큼 와서 막아줄 수가 있을 수도 있어. 근데 요 안쪽에 있는 핑크는 어때? 요 바깥에 있는 노랑이 오른쪽으로 a만큼 평이동 되면요. 얘가 막아줄 수가 있어 없어? 없단 말이야. 즉 a가 1 이상이라는 것이 뭔가 기가 막히게 분모랑 분자가 도와줘가지고 해결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야. 그럼 어때야 되겠냐? 완전히 걱정이 없어진다? 그 말은 x축보다 위에 붕 뜬다라는 얘기겠지. 그러면 fx에
극소값이 처음에 시작할 때 어때야 될 거냐면 여기에 값이 마이너스의 1이면 될 거야. 그러면 1보다 더 많이 들어올리면 분모가 절대로 0 안 될 거거든. 괜찮지? 근데 여기서 하나 두려운 건 뭡니까? 얘가요 1초가가 아니라 이상이라고 한 표현이야. a가 1 이상이니까 1일 때도 돼야 되거든. 근데 이런 fx는 1초가만큼 들어올리면 더 이상 걱정 없어. 근데 딱 1 들어올렸을 때 어때? 요렇게 접해버리겠지. 그럼 여전히 이 점이 분모가 0될 수 있는 점이고 심지어 인수가 몇 개 있는 거야? 2개 있는 거지. 접하니까. 그거를 분자가 해결을 해줘야 된대. 이해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막아줄 수가 있냐? 지금 a가 1일 때야. 분자를 보시면 fx를 x축 방향으로 a, 즉 1만큼 평행이동한 다음에 제곱해 줄 거야. 그게 여기를 막아줄 수 있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요 흰색의 어느 부분이? 요 절편 부분이 오른쪽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돼서 1만큼 평행이동돼서 제곱까지 당하면 인수가 몇 개 되는 거야? 2개가 되면서 분모의 불안한 요소를 다 삭제해주고 수렴시킬 수가 있다. 이해되냐? 즉 fx의 그래프의 개형은 어떤 식으로 생겨야 되냐면 꼭지점의 x좌표와 양 사이드의 근까지의 거리가 1cm, 1cm여야 하고요. 그 다음 극소값의 함수값이 마이너스의 1이어야 된다라는 거지. 이해돼? 그럼 여기서부터 최고차의 개수를 빠르게 뽑아내보자. 요 점에서 함수값이 마이너스의 1이다라는 걸 거리곱으로 빨리 구합시다. 여기서부터 1 곱하고 1 곱하고 또 모두 곱해야 돼. 최고차항도 곱해야 돼. 1 곱하고 1 곱하고 최고차항도 곱했더니 차이가 얼마다? 1 난대. 최고차의 개수는 일단 1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P가 1이다. 나왔고, 그 다음 둘 중에 얘는 반드시 일단 어디 컴마 0을 지나는 거야? 3,0을 지날 거 아니야? 그러니까 fx 입장에서 얘가 3이거나 얘가 3이거나 한단 말이지. 근데 k값이 양수여야 된다라는 거를 통해서 이제 마무리를 해주면 될 것 같아. p가 1이니까요. fx는 지금 x-의 3의 제곱 플러스 k 괄호 x-의 3, 즉 x-의 3으로 묶어주시면 x-의 3 플러스의 k다.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면 하나는 근이 3이고요. 하나는 근이 3-의 k야. 맞냐? 근데 k가 양수라며. 그럼 3 빼기 k가 더 뭐한 근이야? 작은 근이야. 그럼 둘 중에 더 작은 근인 너가 3-의 k였던 거고 네가 3이었다는 거지. 그러면 간격이 1cm, 1cm, 총 2cm라며. 자연스럽게 너의 좌표는 1이고 3 빼기 k가 1이니까 k의 값은 2다. 자, k가 2고요. f는 x-의 1과 x-의 3이었습니다. 5k 대입할 거니까 10 대입하면 되겠지? 7, 9에 63 이렇게 나오겠다. 됐어요? 요 항상 존재한다라는 것이 어떤 시츄에이션인지를 잘 관찰해야 되는 문제. 킬러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애들이 못 풀 것 같은 문제여서 한번 설명해봤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14번은 별다른 테크닉 또는 공부할 내용이 많지는 않고 단순 좌표 계산이니까 이거는 넘어갈게. 손풀이 또는 해설을 보고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15번은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15번 갑시다. 함수 fx가 있고 양수 t에 대하여 x가 0보다 크다 해서 정의된 함수 이렇게 나와 있는데 0부터 2 이하까지는 fx 그대로니까 마이너스의 16x의 세제곱 괄호 x-의 4입니다. 그 다음 x가 2보다 클 때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t-의 fx다. 이렇게 나와 있고 일단 보자마자 느껴야 되는 건 뭐냐? 이 표현이지. 이게 fx를 어떤 식으로 조작해 준 건가를 바로바로 얘기할 수 있어야 돼. 뭐야? y는 2분의 t에 대하여 대칭시킨 거지. 누구를? fx를.
오케이. 자, 그거에 대하여 주어진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부등식을 범위 나눠보자. 부등식은 당연히 x가 2보다 크거나 같으면 앞에 게 양수니까 뒤에 것도 양수가 돼야 되니까 g라는 함수가요. 넘기자. m 괄호 x-의 2 플러스의 8. 이것도 보자마자 이렇게 읽어야 되겠지. 어디 컴마 어디를 반드시 지나고 2,8을 반드시 지나고 기울기가 얼마짜리인? m짜리인 직선. 그 다음 x가 2보다 작을 때는 반대로 g가 m 괄호 x-2 플러스의 8보다 작다. 2를 기점으로 곡선과 직선의 높낮이가 달라지나 봐. 이거를 만족해주는 m, 기울기 m의 최대값을 ht라고 하지. 가장 가파를 수 있는 기울기를 찾으래요. ht는 0이 되도록 하는 실수 t, 그 다음에 ht는 4가 되도록 하는 t의 최소값을 베타라고 하자. 이렇게. 일단 요 g라는 함수가 대충 어떻게 생겼나 정도는 그림을 그려놓고 확인을 하고 넘어갑시다. 자, 그림 그려볼게요. 얘는 0하고 4에서 만나는 위로 볼록인 4차, 위로 가는 4차 함수니까 일단 여기쯤에 0 찍고 여기쯤에 4 찍어야 되겠지. 그러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겠지. 일단 그때값은 비율관계로 3일 때 잡힐 거고. 그럼 2일 때까지니까 2, 뭐 대충 요 정도 2가 있겠죠. 그때까지는 그대로 이렇게 하면 돼. 일단 그럼 2일 때 함수가 얼마냐? 8 곱하기 2는 16, 1이네. 그 다음 요 오른쪽부터는 2분의 t에 대해서 이 그림을 대칭시키세요 이렇게 나오는데 t가 9보다 크거나 같다. 꽤 크거든. 그러면 y는 2분의 t를 대충 뭐 이렇게 위에다가 잡아둘게요. y는 2분의 t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 흰색을 여기다가 그러면 이렇게 가서 내려오고 쭉 뻗어나가는 이런 그래프인가 봐. 그럼 t가 만약에 커지면 커질수록 요 초록색 부분은 더 위로 갈 거고 t가 별로 안 크면 뭐 초록색도 꽤 밑에 있고 그러겠지. 오케이. 이러한 상황이야. 그러면 일단 여기도 높이가 얼마인지 좀 구해놓자. 1과 여기 높이는 2분의 t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둘이 더하면 얼마가 돼야 돼? 둘이 더하면 t가 돼야 돼. 그러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의 t네. 이제 왜 t가 9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준지 알 것 같아요. 이 자리가 t 플러스 t 빼기 1이 되면서 얘가 뭐 이상? 8 이상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요 직선이 어디 컴마 어디를 지났더라? 2,8을 지났지. 그 2,8이 요 초록색보다는 밑에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인가 봐. 그리고 기울기가 m이래. 그러면 이제 이 부등식이 좀 느낌이 와. 지금 2보다 클 때는요. 직선보다 초록색이 더 위에 있으라 그러고 x가 2보다 작을 때는 g, 핑크색이 직선보다 밑에 있으래. 그러면 직선이 대충 어떤 식으로 지나가면 되냐? 뭐 이런 식으로 지나가주면 되겠지. 그러면 초록색은 더 위에 있고 핑크색은 더 밑에 있고. 이럴 수 있도록 하는 기울기의 최대값을 구해보래. 지금 나처럼 그리면 기울기가 조금 더 가팔라질 여지가 있지 않냐? 여기는 반드시 지나야 돼. 근데 기울기가 조금씩 가팔라지면 뭐야? 초록색이랑 접할 때까지 커질 수 있겠다. 뭐 이런 식으로 기울기의 맥시멈이 생길 것 같네. 그걸 관찰하라는 게 HT인가 봐. 까지 고민하고 이제 문제를 보면 첫 번째 내가 구해야 되는 거 HT가 빵이 되래. 방금 나 HT가 뭔지 같이 고민해봤잖아. 뭐야? 기울기의 최대값이 0이 된대. 근데 기울기의 최대라는 건 뭐야? 아슬아슬 접할 때일 거 아니야? 근데 그 접할 때 기울기가 얼마가 되래? 0이 되래. 그러면 이런 느낌이겠구만. 핑크색이 이런 식으로 올라와. 그 다음에 초록색이 이렇게 내려가. 근데 2,8이라는 점이 이 정도에 있어. 핑크보단 위에, 초록보단 아래에 있고 싶은데 그런 기울기의 최대값이 0, 평평하대. 초록색하고 평평이가 뭐 해야 되는구나? 접해야 되는구나. 여기가 이렇게 접해주면 되겠네. 됐냐? 그러면 요 초록색의 여기 극소값의 y좌표가 얼마? 8이 되게끔 하는 t를 찾아주면 되겠구나. 오케이. 그러면 원래 요 극대값 필요했겠다. 비율관계로 3 찾아놨으니까 여기다가 3 대입해보면 27 곱하기 1이니까 16분의 27입니다. 원래 여기 극대값은 16분의 27.
그렇다면 그거를 2분의 t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이 점, 이제 여기다가 올게. 여기의 높이는 16분의 27과 얘를 더해서 얼마가 돼야 돼? t가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높이가 얼마냐면 t-16분의 27이겠지. 그게 지금 정확하게 얼마가 될 때? 8 될 때가 궁금한 거네. 따라서 첫 번째 알파라는 값은 8 플러스 더러우니까 계산 안 할게. 16분의 27이라는 값입니다. ht가 0인 건 금방 구했는데 그 다음 ht가 4가 되도록 하는 t의 최소값이래. 이번엔 또 최소값이 존재한다네. 무슨 상황이 좀 보자. ht가 4래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보자. 어디까지는 확정이냐면 핑크색 부분이 이렇게 0부터 이렇게 2까지 그려지는 건 확정. 근데 이게 2,1 때 아까 얼마였냐면 1이었으니까 1까지는 확정이야. 여기는 0,0이지. 그 다음에 노란색 직선이 여기 2, 어디를 지난다고? 2,8을 지난다고. 근데 기울기가 아슬아슬 제일 커질 수 있을 때의 기울기가 얼마라고? 4래. 그래서 먼저 그런 직선을 그려둘게. 2,8이고 0,0이니까 요렇게 정확하게 0,0을 뚫을 거야. 핑크색보다 항상 직선이 크다는데 이렇게 뚫으면 안 되지 않나? 문제 잘 읽어보시면 모든 양수 x에 대해서만 성립하면 된대. 그러니까 0보다 왼쪽은 사실 볼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한 겨. 오케이. 그러면 요렇게 쭉 있어. 얘가 아슬아슬 제일 클 수 있어야 된대. 그러한 t의 최소값을 구하래. 근데 아까 t의 값이 달라지면 요 초록색이 어떻게 된다 그랬냐? t가 커지면 커질수록 대칭되는 직선이 위로 올라갈 거니까 이 초록색도 위로 붕 뜰 거 아니야. 근데 최소? 왜 최소지? 하고 생각해보면 이 부분 때문에 최소라는 표현이 있는 거야. 빨갱이가 0,0을 지나잖아. 그러니까 초록색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무조건 요 0,0 때문에 기울기가 4보다 더 가파를 수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위쪽 t가 얼마든 상관이 없어. 충분히 위로 붕 떠 있으면 저 멀리 칠판보다 더 위에 아예 안 보일 만큼 위에 있으면 어차피 얘 때문에 4까지밖에 기울기 못 커져. 그런 t를 최대한 밑으로 끄져 내려오라는 거야. 또 뭐 할 때겠냐? 접할 때겠죠. 그치? 똑같이 2, 뭐시기에서 요 부분이 해가지고 여기쯤에서 접하게끔 해주는 것이 아슬아슬 제일 낮을 때다라는 거야. 됐음? 오케이. 그러면 얘는 계산을 어떻게 하면 편하게 할까 했더니요. 얘는 그래프의 개형이 마이너스 fx를 상하 반전시킨 모양이잖아. 그 친구의 기울기가 얼마인 점을 찾아야 돼? 4인 점을 찾아야 돼. 그 말은 원래 이 그래프에선 기울기가 얼마인 부분을 찾아서 해야 되는 거야. 기울기가 마이너스의 4였던 지점을 찾으면 되겠지. 그리고 걔를 말아 올려주면 될 거 아니야. 오케이? 이 방식으로 계산하겠습니다. 그럼 원래 함수 데리고 오자. 마이너스의 16 분의 1 x의 세제곱 괄호 x 마이너스의 4. 얘를 미분해가지고 그게 얼마 되는 걸 찾을 거야? 마이너스의 4 되는 걸 찾을 겁니다. 미분할게요. 마이너스 16분의 1 괄호 x의 제곱 미분할 거니까 4x의 세제곱 빼기 4x의 세제곱 미분할 거니까 12x의 제곱이고 그것이 4를 말아내려서 얼마였던 거? 마이너스의 4였던 점을 찾을 거라고. 마이너스의 16배 정도 할까? 그러면 4x의 세제곱 마이너스 12x의 제곱은 마이너스 16배 하니까 플러스 4네. 약분 더 할까?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이퀄 1이다. 맞냐? 마이너스 16.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 약분했다. 야. 마이너스 16이 올라가면 여기 64지. 64고 4띵하니까 16이지. 1로 넘어올까? 아니, 는 16 써, 그냥. 이 되겠지. 자, 3차 방정식이니까 분명 조립제법이 되게끔 출제가 됐을 건데, 대충 찍어보면 x 이퀄 4 나옵니다. 64에서 48 빼면 돼. 즉, 정확하게 여기 4,0이라는 절편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마사였다. 걔가 어떤 상수함수 y는 2분의 t에 대해서 뒤집혀가지고 여기로 올라간 거야. 맞냐? 그러면 잘 봐. 이렇게 해석할 거야. 여기는 분명 4,일 거고요. 노란색 직선 위에 있잖아요.
기울기 4짜리 직선이고 0,0 지나지. y는 몇 x야? 4x야. 즉 4, 어디야? 16이라는 거지. 오케이? 그러면 원래 y좌표가 얼마였던 점이? 제로였던 점이 2분의 t라는 직선에 대하여 대칭이동 당해서 얼마가 됐구나? 16이 된 거구나. 이걸 통해서 t의 값을 찾을 수가 있지. 자, 2분의 t에서 대칭이니까 얘랑 얘 합이 얼마가 돼야 돼? t. 0 더하기 16은 얼마? 16. t의 값은 16. 이게 문제에서 요구하는 베타의 값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16배의 알파 16배 하면 정수 되고요. 거기다가 베타 그대로 더해주시면 된대. 정답은 171, 5번 이렇게 나옵니다. 오케이. 주어진 표현 잘 해석해내고 미분계수 계산 같은 것만 잘 해내자. 가 15번의 풀이었다.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또 설명해 볼 만한 문제가 주관식 21번과 22번은 그렇게 어렵나 싶어. 해설지랑 손풀이 갖고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해설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이제 선택 과목으로 넘어갈게요. 자, 확통 한번 보겠습니다. 28번부터 한번 볼게요. 자, 주사위를 한번 던져서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무슨 눈이 나오면 뭐만큼 움직이는 건 정리해둘게. 2랑 3이 나오면 플러스 2만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5랑 6이 나오면 플러스 5만큼 하는 거지. 그 다음에 1이 나오면 그냥 플러스에 1 할 거고, 4 나오면 그냥 플러스에 4만큼 할 거래. 얘를 4번 해가지고 점 P의 좌표가 9일 때 주사위에 3의 눈이 한 번만 나왔을 확률, 조건 확률을 구하라는 거니까 그냥 분모, 분의 분자,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를 할 거고요. 먼저 찾아야 되는 건 4번 만에 9에 도착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먼저 뭘 찾을 거냐면 9라는 숫자가 어떤 숫자, 어떤 덧셈들의 합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지 봐야지. 자, 일단 5 하나 박아주면 4가 있으면 되니까 2 플러스 1 플러스 1이면 되겠지. 아니면 하나 주면 4, 3, 1, 1. 근데 3칸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 그러면 어떻게 조정하지 했더니 4, 2, 2, 하나 이렇게 있는 것 같아. 4번 동안 이렇게 움직이면 돼. 4를 옆에다가 줘봤자 3이고 지도 3되니까 더 이상 다른 구성은 없어서 이 두 가지 구성밖에 없어. 자, 이렇게 움직이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요 5칸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주사위의 눈이 뭐 나왔니? 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 마찬가지로 여기로 플러스 2만큼 같다는 건 실제로 주사위 2가 나온 거냐 3이 나온 거냐 라는 고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야.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 있는 2라는 친구들이 실제로는 주사위 뭐 나왔는데 는 다를 수 있다라는 거지. 그것만 케이스 나눠가지고 같은 것이는 순열로 돌려버릴 거야. 자, 실제로 구해볼게. 저 핑크색 5는 5 또는 6일 수 있어. 여기 있는 2는 2 또는 3일 수 있지. 총 4가지 가능성이 있을 거야. 노란색이 2, 3, 2, 3. 1은 당연히 1, 1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4가지의 가능성이 실제로는 너네가 총 9만큼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다. 자, 그러면 같은 것이는 순열로 돌립시다. 왜? 뭐 첫 번째 뭐가 나올지는 다 모르는 거니까. 두 개가 안 내. 2팩분의 4팩이니까 10이라고 쓸게, 10이라고 쓸게, 10이라고 쓸게, 10이라고 쓸게. 굉장히 쉬웠고요. 그 다음 얘만 좀 다른 게 얘는 2, 2니까 2 나올, 방금은 케이스가 4가지였잖아. 5랑 6, 2랑 3 때문에 2x2였으니까. 근데 얘는 2가 2번 나올지, 즉 주사위가 2, 2 이렇게 나올지 2, 3 이렇게 나올지 아니면 3, 3 이렇게 나올지 3가지밖에 없다는 거야. 뭐 4랑 1은 똑같고요. 맞지? 자, 그래서 경우의 수 좀 달라집니다. 얘는 똑같이 두 개가 겹치니까 12가 맞는데 얘는 1, 2, 3, 4가 다 다르거든. 4팩이니까 24고 얘도 12다 이렇게 나와. 그치? 자, 조건방률이니까 이게 분모고요. 그 중에 뭐 찾으면 돼? 3의 눈이 한 번만 나온 거. 5, 3 하나하나 너네. 6, 3 하나하나 너네.
4, 2, 3, 1 너네 이렇게만 분자에 깔아주면 돼. 자, 어차피 약분할 거니까 12 약분해버리자. 1, 1, 1, 1, 1, 2, 1이야. 8개 있죠. 그 중에 하나, 2개, 총 4개 있지. 2분의 1 이렇게 풀어주시면 된다. 자, 그 다음 29번 하겠습니다. 29번은 어려운 문제는 아니야. 근데 통계라서 너네가 공부를 제대로 안 했으면 헷갈릴까봐 좀 당부드릴 말씀이 있어서 다시 한번 봅니다. 자, 모집단이 뭐라고 구성되어 있냐면 1, 2, 3, 4에 2분의 1에 A가 있고 B가 있고 8분의 1이 있대. 일단 확률의 총합은 1이니까 당연히 A 플러스의 B는 8분의 3인가 구해낼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모집단에서 이미 추출한 크기가 3인 표본에 중요해. 뭐를 Y라고 하지? 합을 Y라고 하지. 우리가 교과서에서 뭘 배웠는지 잘 생각해요. 우리는 표본의 합에 대한 통계값 이런 단원을 배운 적이 없지. 무조건 표본을 뽑았으면 그 새끼에 뭘 구해야 돼? 평균 구해야 되잖아. 표본 평균 X바에 대해서 표본 평균의 평균, 표본 평균의 분산,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뭐 이런 것들을 공부했던 거 아니야. 그걸 공식들로. 오케이? 문제에서 내가 배운 게 없어. 내가 배운 게 변수로 안 잡혀 있어. 그럼 뭐 해야 돼? 변수로 네가 잡으시라고. 이 얘기를 어떤 문제에서 내가 항상 똑같이 하니? 이항분포 문제에서도 많이 한단 말이야. 이항분포가 뭐예요? 한번 쭝얼거려봐. 내가 매번 지랄하던 거 있잖아. 독립시행의 성공 횟수를 확률 변수로 갖는 확률 분포. 중요한 키워드는 뭐야? 성공 횟수였잖냐? 근데 문제에서 성공 횟수는 변수를 안 넣어놓고 그래가지고 얻어지는 점수를 X라고 하자. 이런 식으로 문제를 많이 만들잖아? 그럼 내가 항상 뭐라고 해야 돼? 성공 횟수를 확률 변수로 잡아야 된다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배운 건 표본 평균의 합 따위를 배웠나? 아니라고. 표본 평균의 평균을 배웠으니까 걔를 이름을 붙이셔야 돼. 자, 3개의 합이 Y야. 그럼 걔를 몇 띵 해주면? 3띵 해주면 이게 비로소 우리가 배웠던 표본 머시기 평균 X바가 되는 거지. 오케이? 그리고 우리는 X바를 주인공으로 문제를 풀어갈 겁니다. 됐음? 자, 그러면 봐봐. 문제에서 expectation of Y가 6이라고 줬는데 expectation of Y라는 건 당연히 이항을 해주시면 3 곱하기의 X바란 뜻이고 그게 6이야. 평균의 성질로 3만큼 빠져나오시면 결국 expectation of X바가 2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표본 평균부터는 너무 쉬워. 표본 평균의 평균 뭐랑 같다 그랬어? 모 평균과 같다고 했지. 그래서 일단 expectation of expectation of X가 2다 라는 걸 통해서 A, B를 걸어갈게요. 자, 평균의 정의가 뭐니? 중괄 걸어봐. 평균의 정의도 말 못하면 안 된다고. 뭐야? 변수 곱하기 확률의 총합. 자, 다 더합시다. 이런 거 계산할 때 8분의 1로 통분하는 게 나을까? 아니다. 암산하자. 2분의 1이랑 2분의 1이네. 1이잖아. 1 플러스 2A 플러스 3B. 이게 2. 따라서 2A 플러스의 3B는 1입니다. 그러면은 얘를 2배 해서 뺄까요? 2A 더하기 2B 하고 얘를 빼면 밑에서 윗 빼면 B가 나오지. 1에서 이 새끼 2배 한 거. 1에서 4분의 3 빼니까 4분의 1이네. 그럼 대입하면 되겠다. A는 8분의 1이다. 됐죠? 이제 다 채워졌고, 이제 마무리 구하고 싶은 건 V의 2Y야. 그럼 내가 구하고 싶은 게 뭔지도 미리 생각해둘게. V의 2Y 플러스의 3이래. 얘는 통계의 성질. 분산은 뭐 몇 배에서 나와? 제곱에서 나오나? 4VY지. 근데 우리의 주인공은 Y가 아니라 누구야? X바로 바꿔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Y가 몇 X바야? 3X바지. 그럼 또 분산의 성질로 3은 또 뭘로 나와? 제곱해서 나오니까 36 오브 VX바. 이렇게 나와야 되겠지. 근데 또 표본 평균의 분산의 성질. 표본 평균의 분산은 모분산 나누기 얼마야? 표본의 크기니까 36 곱하기 사이즈가 3개잖아요. 분의 VX. 오케이? 통계의 성질, Y는 3X바라고 우리가 둔 거, 또다시 통계의 성질로 나오고, 그 다음에 표본 평균의 통계값에 대한 성질.
이렇게 기본적인 것들 잘 정리하시면 구해야 되는 건 Vx바의 12배였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마무리. 분산 어떻게 구하냐? 자, 대답해라. 분산의 정의가 뭐니? 또 대답 못하면 안 된다고. 편차의 제곱의 평균. 제발 기억하시고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니까 어떻게 구해? 이제부터는 그냥 하겠습니다. 자, 평균이 2잖아요. 바로 갈게. 편차 1의 제곱 곱하기 2분의 1. 2에 대해서는 편차가 없죠? 3과의 편차 1의 제곱 곱하기 b. b는 4분의 1. 2랑 4랑 2의 편차의 제곱 4. 4 곱하기 8분의 1은 2분의 1. 4분의 5네. 요 4분의 5를 몇 배? 12배 해주십사와요. 정답은 4분의 5죠. 12배 해주십시오. 정답은 15. 이렇게 나오겠지. 됐죠? 자, 그 다음 마지막 30번. 중복조합까지 갑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자연수 A, B, C, D, E, F의 순서선의 개수를 구해라. 합하면 22고요. 그 다음에 3배수인 것이 2개고 다조건 보니까 A, B, C가 18이야. 그래서 요거는 A, B, C부터 결정을 지어놓고 가는 게 훨씬 편할 것 같아. 자, 보자. A 곱하기 B 곱하기 C가 18이니까 첫 번째 11, 18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뭐야? 1 곱하기 2 곱하기 9, 그 다음에 1, 3, 6 뭐 이런 식으로 등등 되겠지. 하나씩 가보자. 자, 첫 번째 1 곱하기 1 곱하기 18이라고 치면 남아있는 D랑 E랑 F에 대해서 합이 얼마가 돼야 되냐면 둘이 더하면 벌써 20이잖아. 세 개의 합이 2가 돼야 돼. 근데 총합이 20인데 모두 자연수야.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럼 그 다음 1 곱하기 2 곱하기 9부터 보자. 자, 여기서부터 D 플러스 E 플러스 F라는 것이 합치면 12니까 남아있는 게 10이 돼야 돼. 모두 자연수야. 그리고 3의 배수가 총 몇 개라고 했으니까 2개라고 했으니까 이미 9는 하나 보이지. 그래서 3배수가 몇 개 있어야 된다? 1개 있어야 된다. 가 되겠지. 자, 여기서 또 확통 불면서 매번 하는 얘기. 3의 배수 뭐 이런 언질 나오면 자연수들을 뭘로 구분하자고? 뭘로 구별하자고? 3으로 나눈 나머지들을 기준으로 구분을 하자고.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모든 숫자를 3의 배수, 3으로 난 나머지가 1인 새끼, 나머지가 2인 새끼 이렇게 세 종류로 보자고. 근데 3의 배수는 요 세 개 중에 한 번만 쓰시고 합이 10, 즉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이 되는 형국을 만들어야 된대. 그럼 어떻게 생겨야 될까라는 걸 짱구를 굴리시면 3의 배수, 나머지가 2인 친구, 나머지가 2인 친구 이렇게 붙어줘야 이게 나머지가 없는 거니까 2 더하기 2는 4, 하나 더 집어넣어서 나머지가 1 이렇게 되겠지. 이해돼요? 이런 식으로 쭉 갈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D를 뭐라고 표현할 거냐면 3x 플러스의 3 이렇게 표현을 하고, 아까 3으로는 나머지가 2인 친구들 둘이 필요하다고 했지. 3x 또 쓰면 안 되지. 3y 플러스의 2 플러스 3z 플러스의 2 이게 10이다 라고 할 겁니다. 3으로 나눈 나머지가 없는 3의 배수를 왜 플러스 3까지 해서 표현하나요? 우리 부정방정식에서 중복조합에서 한 방에 H로 때리려면 뒤에 무슨 조건 붙어야 돼? 음하정이라는 조건 붙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만약에 네가 3x라고 하면 자연수니까 x가 뭐부터밖에 못 들어가? 1밖에 못 들어가니까 또 하나 심부름 해놓고 뭐 이런 짓거리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3x 플러스 3 해놓고 얘도 마찬가지. y랑 z에 0부터 집어넣을 수 있게끔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줘야 이제 모두가 정의 조건을 만족하지. 자, 그러면 뺄셈 할 거 뺄셈 하고 약분할 거 약분하면 3, 2, 2은 7이에요. 7 넘기면 3입니다. 3 띵하면 1이겠죠. 1이고 따라서 3H의 1은 세 가지다. 이렇게 나오겠지. 오케이. 자, 그 다음 요 케이스에 대해서 조심해야 될 거. A, B, C가 지금 1, 2, 9인 조합이라고 했는데 꼭 A가 1이고 B가 2고 C가 9여야 돼? 자리 바꾸면 안 돼? 돼. 상관없어. 그래서 너네 자리 바꾸는 경우의 수가 필요해요. 6가지. 그리고 또 하나. D, E, F 중에서 누군가는 3회수고 나머지 둘이 나머지가 얼마인?
2인 친구들이잖아. 즉 3명 중에 야 1명 너는 3회수야. 나머지 둘 너넨 나머지가 2인 친구들이야. 이렇게 구분해줘야 될 거 아니야. 즉 요 생김새들이 배열되는 경우의 수도 곱해줘야 돼. 몇 가지겠어? 3가지겠지. 셋 중에 한 놈만 3회수니까 셋 중에 누구 할래? 하고 손만 들면 되잖아. 그리고 곱하기 방금 거 3 곱해주시면 6, 9, 54다. 이렇게 나오지. 됐죠? 자, 이런 식으로 쭉 갑니다. 이번에는 A, B, C가 1 곱하기 3 곱하기 6인 거 해보자. 그러면 D 플러스 E 플러스 F가 얼마면 되냐면 12면 되겠네. 이번엔 맞지? 10이니까. 그 다음에 3의 배수가 더 이상 있으면 안 돼요. 이미 3하고 6이 3의 배수거든. 3배 없음. 야, 3의 배수가 없는데 합은 3의 배수인 12가 돼야 돼. 그럼 어떤 생김새야? 나머지가 111 아니면 나머지가 222 이렇게 두 가지가 있겠네. 자, 그래서 첫 번째 다 나머지가 1인 케이스를 해볼게요. 3x 플러스의 1 3y 플러스의 1 3z 플러스의 1 이게 12다. 야, 암산 좀 할까 이제? 이제 다 x, y, z 음화정인 거 이해됐지? 111 넘겨 9 9를 3으로 나누어 3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3이지. 몇 h 몇인 거야? 3h 3이잖아. 10가지. 근데 이번엔 또 다른 케이스 있어. 셋 다 나머지가 얼마여도 괜찮아. 2인 친구였어도 괜찮지. 그러면 셋 다 더해서 또다시 3의 배수가 될 거니까요. 3z 플러스에 2까지 적어주고 그것이 12다. 또 암산할게. 2 넘겨. 6 나누기 3해 2 3h 얼마? 2 6가지다 이렇게 나오겠지. 자, 그래서 아까랑 똑같이 136이 꼭 이 순서여야 돼? 아니, 자리 바꿔도 돼요. 때문에 곱하기에 6. 그 다음 아까랑 달리 여기는 야, 너네 셋 다 나머지 1인 새끼들이야. 여기에 또 여기 3처럼 야, 누가 3의 배수 할래? 이런 거 할 필요 있어 없어? 없다고. 두 번째도 마찬가지. 야, 너네 셋 다 3으로는 나머지 2인 친구들이야. 다 똑같아. 자리 바꿀 게 있어 없어? 없으니까 여기는 없고 경우의 수들만 10 플러스에 6만 있겠지. 16 곱하기 6이니까 96이다 이렇게 나오겠네. 그 다음 또 136 말고 곱해가지고 18 되는 숫자 조합이 뭐가 있나 생각해보자. 2 곱하기 9니까 233 있네. 233. 자, 그러면 이번에는 D 플러스 E 플러스 F가 얼마면 되냐? 8 넘기면 14? 14고요. 3배수가 벌써 2개 있네. 그럼 이거는 3배가 또다시 없어야 됩니다. 그러면 생각해보자. 14라는 건 3으로 나머지가 얼마? 2. 그 2를 3의 배수 없이 만들어내야 돼. 나머지가 1, 2, 2면 되겠다. 그렇지? 1, 2, 2면 1, 2가 3이 되고 2만 남으니까. 오케이. 3x 플러스의 1이고 나머지는 3y 플러스 2 3z 플러스 2의 형태면 되겠네요. 오케이? 말고 또 있나? 나머지가 3개 합쳐서 나머지가 2 되는 3배수 안 쓰는 거? 1, 1, 2, 1, 2, 2 없지.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면 돼요. 자, 이것도 암산하자. 2, 2, 1, 5 넘어가 9 나눠 3, 3h3 자, 그러면 얘도 자리 바꾸기. 야, 2, 3, 3 자리 바꿔봐. 몇 가지니? 3가지죠. 그 다음 야, 셋 중에 한 명은 나머지가 1이고요. 나머지 2명은 나머지가 2야. 자리 바꿔봐. 3가지지. 그 다음에 경우의 수가 10가지. 9, 10 이렇게 나오겠네. 따라서 5, 4, 9, 6, 90 더해서 정답은 얼마냐? 240이겠네. 240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까지 확통 3문제 풀어봤습니다. 엄청 킬러는 없었어요. 틀리면 안 돼. 자, 미적분 보겠습니다. 미적분 28번부터 보겠습니다. 얘는 합성함수에 대한 관찰이니까 n축 같은 걸 살짝 사용하면서 합성함수의 그래프의 개형 관찰해볼게. 일단 gx라는 걸 보자마자 되게 더럽게 생겼는데 보니까 분모랑 분자에 똑같은 형태의 식이 합성되어 있는 걸 볼 수 있거든. 그래서 gx라는 친구를 이렇게 보자. 2의 x승분의 fx라는 함수에다가 뭐를 합성한 거냐면 절대값 x 플러스 t 라는 거를 합성한 함수다 라고 보자.
그래놓고 얘가 x 이퀄 a에서 최대 또는 최소가 되는 실수 a의 개수, 즉 최대값하고 최소값점의 개수를 ht라고 하자라고 했는데 h의 마이너스의 무한대는 h의 s 플러스의 1이 되도록 해주는 s의 범위가 1초가 2분의 5 미만이다. 이렇게 나왔다. F9의 값을 구해주세요. 되게 단서가 부족해 보이는데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먼저 합성함수니까 속함수와 겉함수를 뜯어서 한번 관찰해보자. 쉬운 것부터 할게. 속함수부터 보자. 얘는 그냥 이런 V자 모양을 T만큼 들어올린 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올라갈 거고 여기가 0,T야. 즉 얘가 겉함수의 정의역 자리에 들어갈 거니까 이 핑크 입장에선 내 안에 뭐가 들어오는 거야? 얘 y값이 들어오지. 그러니까 얘 y값이 뭐야? 저 위에 플러스 무한대에서부터 쭉 내려왔다가 어디까지만 오고 t까지만 내려오고 다시 쭉 커져서 빠져나가는 형태가 얘의 정의역 자리에 들어온다라는 거고, 이제 겉함수에 대한 공부. 자, 겉함수 2의 x승분의 fx, 얘는요 이렇게 보세요. 무조건 2의 마이너스 x승 곱하기 fx다라고 보시면 좀 자주 봤던 형태가 될 거야. 2차 함수에다가 2의 마이너스 x승을 곱한 함수, 이건 진짜 자주 봤던 걸 거거든. 그러니까 대충 그래프의 개형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예상할 수 있으셔야 돼. 생각해 볼게. 개형이 되게 많을 거거든. 근데 일단 x가 무한대로 가면 어떻게 되겠냐? 얘 덕분에 0이 되죠. 그 다음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f의 최고차항은 1이라고 했으니까 얘도 같이 커지면서 플러스 무한대로 발산을 하지. 그럼 쭉 위에서도 내려왔다가 언젠간 x축으로 갈 텐데 요 동네에서 어떻게 꿀렁꿀렁 할지 같은 게 이제 fx의 식에 따라서 좀 많이 다를 거야. 자, 얘 도함수 또한 2의 마이너스 x승 앞에 곱해지는 게 2차 함수였잖아. 그러니까 걔는 도함수 또한 다항식 부분이 2차 함수니까 걔가 판별식이 0이냐 0초가냐 0 미만이냐에 따라서 기울기가 0인 부분이 있을까 없을까도 다르지. 가능한 그림 몇 가지를 좀 그려볼게. 첫 번째로 도함수, 얘 도함수의 2차식 부분의 판별식이 양수면 기울기가 0 되는 점이 두 개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그림이 가능합니다. 극소 찍고 극대 찍고 다시 영수령. 근데 이때도 요 극소랑 극대가 꼭 음수고 양수란 보장이 없어. 이건 또 뭘 봐야 되냐면 x축과의 교점, 즉 원래식 f가 판별식이 어떠냐도 같이 봐야 돼. 맞냐?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림은 뭐냐면 f의 판별식도 0초가고 미분에서 만들어진 식의 판별식도 0초가인 그림이야. 그러니까 이럴 수 있다고. 반대로 반대는 없다. 미안합니다. 이런 식으로 판별식 0이면 이럴 수 있고, 아니면 아예 원래는 허근이야. f 자체는 허근을 가져. 근데 미분에서 만들어진 2차식 쪽은 판별식이 0보다 커. 그러면 이럴 수도 있어요. 그 다음 또 어떤 그림도 있을 수 있냐면 기울기가 0인 점이 딱 하나밖에 없어. 그럼 이렇게 밋밋하게 기울기 한번 0 때렸다가 0으로 수렴. 이럴 수도 있고, 진짜 재미없게 그냥 이럴 수도 있고. 오케이? 이런 식으로 기울기가 0점이 없다. 하나 있다. 두 개 있는데 x축하고의 위치 관계가 어떻게 된다에 따라서 이 정도, 굵직하게 5가지 정도의 그래프의 개형이 나올 수가 있어. 이 5가지 중에 뭔지 모르는데 걷다가 얘를 합성할 건데 이제 유일한 단서는 요겁니다. h의 마이너스 무한대가 hs 플러스 1이 되도록 하는 s의 범위가 1에서부터 2분의 5 사이다. 자, 공부를 위해서 이런 밋밋한 거, 답이 아닐 것 같은 거부터 한번 보여드릴게. 만약에 겉함수가 이렇게 생기잖아? 거기에 누가 합성되는 거라고? 얘가 합성되는 건데 지금 요 극한식에서 뭐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거야? t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지. 그러면 t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아까 맨 처음에 뭐라 그랬냐? 요 합성함수는 요 초록색의 y값이 핑크의 정의역으로 들어오는 건데 저 위에서부터 출발해서 어디까지 왔다가 t까지 왔다가
그 다음에 다시 플러스 무한대로 빠져나간다고. 즉 굳이 n축을 이쁘게 그리진 않고 대충 요렇게 왔다가 t라는 값까지만 갔다가 다시 이렇게 빠져나가는 그래프. 이걸 이렇게 돌리면 그렇잖아. 이게 핑크의 정의가 되는 거라고. 근데 그런 t를 어디로 보낸대?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보내버린대. 즉 굉장히 왼쪽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 그림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봐봐. 정리역이 플러스 무한대에서 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따라오다가 이렇게 오겠지. 그 다음에 쭉 갈 거야. t가 굉장히 작아. 그러니까 이런 꿀렁꿀렁 지나고 한참 왼쪽에 있겠지. 근데 아무튼 어딘간 찍고 다시 돌아올 거 아니야. 다시 돌아오니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겠지. 이거를 옆으로 쫙 펼친 모양. 한 번만 그릴게. 앞으로 안 그릴 거야.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나가는 그림이 될 거라고. 이해돼요? 최소값 있나? 없어. x축이 점근선에 무슨 최소값? 최대값 있나? 있지. 마지막에 여기 콕 찍고 유턴 시작한 부분의 높이가 제일 클 거 아니야. 최대값 몇 개입니까? 1개예요. 그래서 좌변이 1개가 됩니다. 그러면 hs가 얼마가 돼야 돼? 이런 케이스는 h의 s의 값이 제로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범위가 s가 1에서부터 2분의 5래. 근데 아무튼 생각해봐. t가 어딘진 몰라도 요 밋밋한 그래프에 대해서 갔다가 돌아올 거 아니야. 그럼 핑크가 이렇게 오다가 아까처럼 높이까지는 안 올라갈지 몰라도 대충 이 정도에서 이제 돌아가자 하산해 이렇게 갈 거 아니야. 무슨 값은 무조건 생길 수밖에 없니? 최대값은 무조건 생길 수밖에 없어. 즉 hs가 제로가 될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이런 밋밋한 그래프는 기각이 됩니다. 뭐 당연히 아닐 건 같았지만 이해되냐? 이제 이 합성함수를 어떻게 볼지를 연습하려고 해본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꿀렁꿀렁한 케이스로 갈 건데 이 꿀렁꿀렁한 케이스도 이렇게 절편이 2개인 거 접하는 거 떠 있는 거라고 했잖아. 떠 있는 거부터 해볼게. 왜? 답 뭐 같아? 이거 같지? 실제 시험 풀 땐 이거부터 해보시면 돼. 근데 왜 나는 수업이니까 안 되는 것도 좀 몇 개 보여줘야지. 오케이? 얘부터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이렇게 생겼다고 치자. 그러면 h의 마이너스 무한대 가볼게. 이제 느낌 오지? 플러스 무한대부터 존나게 왼쪽까지 갔다가 다시 유턴해서 돌아오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왔다가 아무튼 존나게 왼쪽까지 빠졌다가 다시 유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 그래프 펼칠게. 안 그릴 거야. 머릿속으로 펼쳐. 최대값 몇 개 있어? 한 점 있지. 여기입니다. 최소값 있어 없어? 여기라고 대답하시면 안 된다고. 몇 개 있니? 최소값이 없지. 또다시 h 마이너스 무한대가 하나라서 hs가 빵개가 돼야 돼요. 맞냐? 그럼 hs가 최대 최소가 없을 수가 있나? 생각해 볼게. 자, 아까처럼 적당히까지만 올 거야. 만약에 요 정도에서 유턴하자. 최대값 하나 생겼지. 그 다음 큰 산 좀 넘었다가 돌아와 보자. 이거 볼게. 이거 대답 잘해라. 정답인 상황을 위해서 미리 필요한 떡밥이라 지금 푸는 겁니다. 요렇게 올라왔다가 여기서 유턴해서 이렇게 가면 최대값 몇 개 생기게? 여기 갈 때 돌아올 때 2번 생기지. 최소값은요 여전히 없습니다. 왜? 여기보단 얘가 낮은데 얘는 점근선을 향해 다가가고 있으니까. 이해돼? 즉 어떤 케이스든 hs가 0일 수는 없는 건 마찬가지야. 됐나? 오케이. 그러면 그 다음 접하면 어떤데? 접하는 거 한번 해보자. 자, 이번에는 h의 마이너스 무한대가 뭐가 될지를 살펴볼게. 여기서부터 쭉 무한대가 마이너스 무한대 갔다가 다시 돌아올 거야. 그러면 이제는 핑크색을 안 할게. 머리로 대답하자. 이렇게 왔다가 가서 돌아오지. 돌아오는 순간 최대값 생겼지.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빠져나갑니다. 이번엔 최소값이 있니 없니? 대답할 수 있었으면 됐어. 이제 최소값이 생겼어. 몇 번 생겼게? 2번. 그치? 요 점에서 2번 생겼어요. 그러니까 h의 마이너스 무한대가 드디어 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3개 있어요. 그러니까 따라서 h의 s가 몇 개가 돼야 돼요? 2개가 돼야 돼요.
두 개가 되게끔 적당한 곳까지만 갔다가 돌아올 수 있나를 한번 생각해 볼게. 자, 여기서부터 쭉 갔다가 요 정도에서 만약에 이렇게만 표시할게. 요 정도에서 그냥 무난히 돌아오면 극대값, 최대값만 한 번 생기지. 두 개가 안 돼요. 그러면 일로 큰 산 넘어가 볼게. 요렇게 왔다가 여기 찍고 돌아가면 최대 몇 개야? 최대값 두 개 있는 거 보여? 최소값은? 여기 최소 아니야. 여기가 더 낮아. 근데 최소값은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최대값이 몇 개야? 두 개. 아, 드디어 찾은 겁니다. h-1내가 3이면 hx가 2면 되고요. hs가 2면 대충 요 정도까지만 돌아오시면 됩니다. 아, 그런 범위가 1초가 2분의 5 미만이면 되나 봐. 오케이. 왜 1초까지 생각해 볼게. 1초가 2분의 5 미만. 그러면 어디까지 돌아갔다가 가면 될까 해서 여기 정확하게 극대를 봐봐. 이렇게 갔다가 돌아오는 여기가 t이자 s입니다. 여기까지만 갔다 돌아오면 최대값 몇 개게? 한 개지. 걔보단 더 가야 되지. 그러니까 얘보다는 미만이어야 되지. 이렇게 표현할게. 빵꾸 뚫렸다는 표시. 까지는 오케이? 그러니까 2분의 5 미만은 괜찮은 거야. 그러면 그 다음 1초가래. 그럼 어디까지 가면 될까 했을 때 뚜두두두두두두 예를 들어서 한 요 정도까지 와볼까? 이렇게 왔다가 갑니다. 펼쳐봐. 여전히 최대값 두 개밖에 없지. 근데 만약에 정확하게 여기에 오면 어떻게 돼? 왔다가 최대 찍었어요. 0을 찍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찍고 가지. 최소값이 몇 개 생겨? 요렇게 왔다가 이렇게 찍고 다시 돌아가는 거야. 펼쳐줄까? 이렇게 생겼지. 최대값 두 개랑 최소값 하나가 생기면서 HS가 2가 돼, 안 돼? 안 되잖아. 이해돼요? 그러니 여기가 얼마면 돼? 1. 그래야 1초가. 여기가 얼마면 돼? 2분의 5. 그래야 2분의 5 미만. 요렇게 잡힌다는 거야. 이해되냐? 됐지? 여기보다 더 왼쪽으로 가면 안 되나요도 확인해 볼게. 당연히 안 되지만 이렇게 가서 한 요 정도까지만 갔다가 돌아와 보자. 그럼 최소값 몇 개 생겨? 2개 생기지. 여기 찍는 2번. 최대값 몇 개 생겨? 여기 찍는 2번. 당연히 2를 더 이상 만족하는 거는 없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래프의 개형이 이렇게 생겼으면 돼요. 근데 이렇게 생겼다는 건 식 세우기가 굉장히 편한 것 같아. 지금 1에서 x축이랑 뭐 하면 되는 거야? 접해야지. 원래 요 식 자체가 1에서 접해야 되는데 그럼 fx 완성이네? 그치? 2의 마이너스 x승 곱하기 x 마이너스의 제곱이면 돼요. 오, 그럼 2분의 1로 왜 준 거야? 검증해보자. 얘는요, 기울기가 0인 점이거든? 얘를 미분을 한번 해볼게. 미분하면 2의 마이너스에 똑같고, 지수함수 미분하시면 속미분 때문에 마이너스가 나올 거고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의 제곱. 그 다음에 다항함수 미분하면 2 괄호 x 마이너스의 1 이렇게 되지. 안타깝게도 얘를 직접 풀어보시면 극대값의 x좌표가 2분의 5가 아니에요. 즉 1에서 접하고 2분의 5에서 극대를 갖는 듯한 이런 함수는 없다라는 거야. 제곱차항 1이면 안 된다라는 거. 오케이. 그래서 이게 기각이 되고 대망의 진짜 정답인 케이스가 됩니다. 자, 이제 충분히 공부했으니까 정답인 케이스는 금방 찾을 겁니다. 자, 이 녀석에 대하여 다시 갈게. 이번에는 쭉 마이너스 1에 갔다가 쭉 와볼게. 여기서부터 여기 쭉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거 찍고 쭉 갔다가 언젠가 빠꾸에서 돌아올 겁니다. 이게 유턴 할 거야. 귀찮으니까 안 그릴게. 최소값 몇 번? 여기 2번 지나지. 최대값 몇 번? 이때 한 번이지. 여전히 h-1는 얼마다? 3이다. 따라서 이 그림에서도 h의 s는 얼마가 돼야 돼? 2개가 돼야 돼. 그러한 점을 찾아보자. 아까는 똑같아요. 극대만 지나면 돼요. 그래서 여기가 2분의 5면 돼요.
빵꾸. 극대만 지나면 최대값 2번은 확실해지니까. 그 다음 2번이어야 되잖아. 여기보다 더 가는 순간 최소값이 하나가 추가된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보다는 덜 가야 돼. 요런 식으로만 그래프가 왔다 갔다를 해주셔야 최소가 없고 최대 2번만 그려진다. 그래서 여기가 1이에요. 오케이? 자, 그러면 결국 단서는 뭐냐면 fx란 친구가 1하고 어딘가에서 만날 거야. 몰라. 뭐 p라고 두지 뭐. 얘가 x-1 곱하기 x-의 p 뭐 이런 거야. 그리고 2의 마이너스 x승 곱하기 fx라는 거를 미분을 하면 지수함수 미분하면 속미분 때문에 마이너스 f, f 미분하면 ff 프라임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직접 쓰지 뭐. 마이너스 x-의 1에 x-의 p고 미분 아이씨 계산 너네가 해. 이렇게 다 해줬어. 미분한 녀석에다가 얼마 대입하면 2분의 5를 대입하면 0이 된다 라는 거지. 오케이? 이 부분 실제로 구해서 2분의 5 대입하면 0이 된다를 통해 p를 찾으면 fx가 완성이 되니까 답을 구할 수가 있겠다. 오케이? 아직은 n축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으신 분을 위해서 천천히 설명한 거고 솔직히 n축에 익숙해지면 이 문제는 진짜 그냥 호로록 에이 당연히 아니겠지 이거나 이거 정도만 고민해볼까? 근데 이쪽으로 하니까 답이 되네 하고 금방 풀 수 있는 문제가 될 거야. 오케이? 남은 시간 동안 공부하면 충분히 될 수 있으니까 천천히 이번에 설명해 준 거고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을 거고 충분히 이해 가능했을 것이다 라는 문제였습니다. 28번 좀 길었네. 넘어가지 얼른. 29번 가볼게요. (29번도) 계산이 굉장히 많았어. 급수가 아니라 갑자기 적분이 나와서 뭐야 쉬운 건가 했더니 30번보다도 더 어려웠던 것 같아. 자, 29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주제는 fx가 0보다 크거나 같고요. 도함수가 연속이다. 이 말은 미분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 녀석에 대하여 gx가 일단 f가 0보다 크거나 같대. 그 다음에 인테그랄 x부터 2의 x승 마이너스 1까지의 ft dt인데 g도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대. 나 박스 보기 전에 여기까지만 읽고 뭘 의심했을까? 또는 뭘 의심해야 될까 여러분들이? 봐봐. 0보다 큰 함수래. 그럼 걔를 적분을 하면 0보다 큰 건 엔간하면 당연한 거 아니야? 근데 왜 굳이 g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말을 줬을까를 고민했어. 야, 비적분 함수가 0보다 큰데 걔를 적분해가지고 음수가 될 리가 있냐? 뭐지? 딱 한 케이스 있지. 뭐야? 적분 구간이 역행하는 경우. 그러면 양수를 적분을 해도 음수가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난대. 이게 무슨 말일까? 때문에 먼저 뭘 고민하기 시작했냐? x랑 2의 x승 마이너스의 1은 과연 누가 크지? 라는 걸 고민하는 거야. 자, 그래프 대충 그려볼게요. 지수함수부터 그릴게. 0,0을 지나고 이렇게 생겼겠죠? y는 x 이렇게 생겼지. 대충 집어넣으면 봐도 만나는 곳이 어딘지 알아요. 0이 있고요. 1이 있습니다. 1,1이지. 그럼 뭐야? 봐봐. 0하고 1 사이에서는 위, 아래 중에 누가 더 커? 아래가 더 크지. 이해돼? x가 0에서부터 1 사이에서는 아래 끝인 x가요. 윗 끝인 2의 x승 마이너스 1보다 크다고. 즉 적분이 어떻게 된다고? 역행된다고. 0 이상의 함수를 역행하면 적분과 음수돼야 되지 않냐? 근데 그렇지 않대. 0 이상이래. 이게 무슨 말이지? 문제를 보면 fx가 또다시 그냥 함수라고만 되어 있지 무슨 함수 이런 말 없지. 이상하게 생긴 거라는 걸 바로 느낌이 와야 돼. 그래서 fx는요. 이 타이밍에 뭘 할 수 있냐? 0부터
1까지 0 이상이긴 해야 돼. 근데 적분을 역행해도 인테그랄 값이 음수가 되지 않는데 뭔 말이야? 항상 0이다라는 거지. 오케이. 그 다음에는 뭐 대충 뭐 이렇게 가겠죠. 이쪽도 뭐 이렇게 흘러오겠지. 잘 몰라. 아무튼 이런 걸 알 수가 있고 0하고 1 사이의 바깥에서는 보시면 당연히 지수함수가 더 커요. 이쪽도 지수함수가 더 커요. 그러니까 아래 끝이랑 위 끝 중에 위 끝이 더 크니까 인테그랄 값은 무조건 양수가 될 수밖에 없다. 0 이상이 될 수밖에 없다. 라는 거. 일단 조건에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f가 0에서부터 1 사이에서 제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었어요. 그 다음 y는 gx 위의 점 7, g7에서의 접선과 x축 및 직선 x = 7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32분의 7이래. g7이 얼만데? 7부터 128까지 f적분이요. 당연히 아직 모릅니다. 그래? 근데 3 무슨 말이지 이게? 뭔지 모르겠어. 그래서 대충 해보는 거야. 봐봐. g란 녀석의 그래프가 몰라.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래프도 안 그릴 거야. 아무튼 7, g의 7이라는 곳에서 뭐 접선을 그었대. 그 접선하고 x축하고 직선 x = 7로 둘러싸인 부분이래. 사실 gx의 적분이 아니라 그냥 이쪽에 있는 무슨 삼각형? 직각 삼각형의 넓이가 32분의 11이다. 이렇게 준 거네. 그럼 삼각형의 넓이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으니까 구해보자. 할 때도 제발 이런 점을 접선의 y절, 접선 찾아가지고 걔 x절편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기 높이가 얼마야? g7이야. 물론 gx가 0 이상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위쪽에 확신을 갖고 그린 거지 그런 것조차 모르면 절대값을 달아줘야 엄밀하게 길이를 표현할 수 있을 거지만 자, 그 다음 요만큼의 길이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아무튼 이게 7에서의 접선이니까 요 직선의 기울기가 G'의 7인 건 맞죠? 그러면 가로분의 세로를 해가지고 G'7이 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얘는 G'의 7분의 G의 7이다 라고 쓸 수 있겠지. 물론 이것도 G' 안 구해봤지만 G'이 양수여야 되긴 해요. 그런지 아닌지 모르지만 엄밀히 하려면 절대값을 취해주면 돼. 나중에 밝혀지겠지. 자, 그래서 가로가 이거, 세로가 이거인 삼각형의 넓이가 32분의 11이니까 일단 적어주자. 따라서 G'의 7분의 G7의 제곱 가로 곱하기 세로 반띵 안 할 거니까 16분의 1이라고 씁시다. 라고 쓸 수가 있겠네. 하고 보니까 박스 밑에 쪽에 G7이 주어졌더라고. 그래서 따라서 G'의 7은 16 곱하기 G 제곱 7이니까 ln2의 전체 제곱이네. 맞죠? 물론 엄밀하게는 아직은 G'7의 부호를 모르니까 절대값 살짝 붙여주면 안전하겠지. 자, 여기까지가 일단 박스에 주어진 내용입니다. 뭐 절반 아니지 뭐 10% 정도 푼 것 같고요. 얘는 냅둬두고 그 다음에 필요한 건 인테그랄 이식인 것 같아. 인테그랄 1에서부터 3까지 2의 x승 곱하기 f'의 x dx가 9배의 f3 플러스 g의 프라임의 3이래. f의 127을 구하래. 자, 해봐야 될 게 좌변의 인테그랄 f'이 뭔지를 아나? 당연히 모릅니다. f3이 뭔지 아나? 모릅니다. g'3이 뭔지 아나? g'3 정도부터 좀 건드려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치? 저 정정함을 미분을 해보면 G'의 X는 속미분 잘 신경 쓰면서 봐라잉. F의 2의 X승 마이너스의 1 곱하기 이제 요 함수를 미분해야 될 거 아니야? 얘 미분은 뭐야? 지수함수 미분이가 자기 자신 나오고 ln2까지 나오면 되겠지. 빼기. 아래 끝은 그냥 X니까 마이너스의 F의 X 요렇게 들어가면 되겠네. 오케이. 그러면 일단 G'의 3은 뭐 써줄 수 있긴 하네. 여기 이거는 G'의 3은 값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일단 씁시다. F의 7 곱하기 8ln2 마이너스 F의 3이야. F3이 뭔지도 모르고 뭔지 모르기 일단 썼어요. 이게 일단 우변을 조금 정리한 거. 그러면
이번에는 얘를 해야지. 야, 어떻게 하지? 그나마 내가 알고 있는 식이 F 쪽이지 F를 또 미분하면 G의 더블 프라임 이렇게 나오고 너무 복잡해지니까 두렵잖아. 그리고 또 냄새를 맡아야지. 뭔가 2의 X승은 막 미분해서 LN2 같은 것도 있어. 즉, 나 2의 X승은 미분함직해. F 프라임은 적분하면 F가 돼서 이쁠 것 같아. 뭐 해야 되겠다? 부분적분해야 되겠다. 자, 부분적분하겠습니다. 꺽쇠 끼고요. 예, 부분적분은 익숙하지. 얘를 미분할 거, 얘가 미분된 거로 볼 거야. 이제 뭐 UV 안 쓰고 할 거예요. 2의 X승 FX 1에서부터 3까지 마이너스 인테그랄 1에서부터 3까지 미분하시면 2의 X승 ln2 반대로 적분하실 거니까 fx dx. 일단 이게 좌변이긴 한데 그러면 말이야 꺽쇠나 먼저 정리해볼까? 8의 f3이야.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의 f의 1이야. f1도 나 아직 모르지? 구할 건덕지 없지? 없어. 몰라. 그 다음에 빼기 인테그랄 1에서부터 3까지 괴상한 부분 ln2 2의 x승 fx dx. 그거랑 우변이 같대. 근데 우변은 좀 이렇게까지만 정리해둘까? 지금 뭔가 F3이 여러 번 나오기 시작했거든? 그래서 보면 우변은 따라서 하고 쓸게요. 방금 구했던 G'3이 요거잖아. 얘를 활용을 하면요. 9F3하고 마F3이 지워지면서 8F3만 남고 그거 더하기 8ln2의 F의 7이다. 이게 우변이 정리된 거야. 맞냐? 그리고 좌변이 지금 이거야. 그러니까 얘네 둘이 만나면 일단 잘 모르지만 8F3은 지울 수가 있다고. 오케이? 그러고 나서 F7도 모르지? F1도 모르고 이 인테그랄 모르지? 일단 잠깐 냅둘게. 그럼 다시 써볼게. 마이너스 2의 F의 1은 1 빼기 인테그랄 1에서부터 3까지 ln2 2의 x승 fx dx. 이게 우변 8ln2 f의 7이다. 라는 사실을 문제에서 준 거야. 근데 어떡하라고? 가 문제네. 하하. 여기서부터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있을까? ln2 2x승 f1 f7. 내가 구하고 싶은 게 f127인데 f127은 어디서 나오는 거야? 그치? 뭘 건드려야 될까? 와 같은 걸 생각하는 적분 퍼즐 문제입니다. F1? 근데 F1은 된다. 찾았다. 아까 fx가 0에서부터 1까지는 상수함수 0이라고 했잖아. F1은 0이네. 죽어. 그럼 남아있는 게 요거야. 이게 이거랑 같다는데 fx의 식 모릅니다잉. f의 7 대입할 건덕지도 없습니다잉. 뭐 해야 되냐? 자, 지금 이 문제 fx에 대한 식 정보가 너무나도 부족하지. gx야 뭐 f를 지랄지랄 한 거 이렇게 나왔는데 fx는 식이 어떻게 생겼어요? 라는 단서가 하나도 없어. 맞냐? 그래서 이런 느낌이랄까? 그런 느낌을 가져봐. 식을 실제로 구할 수 없는데 이런 계산을 직접 하라는 게 말이 돼? 안 돼. 그럼 뭔가 그 외적인 이유로 문제가 풀리나 보다. 이런 느낌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 뭐 센스라면 센스고 F에 대한 식이 너무 없으니까 뭐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다라면 이런 거밖에 없는 거고. 보시면 ln2 무슨 수야? 양수입니다. 2의 x승 적분 범위에서 양수고요. fx도 1에서부터 3 사이에서 0 이상입니다. 그 말은 요거 p적분 함수가 0보다 어때? 크거나 같아.
걔를 1부터 3까지 적분하고 음수 붙였어. 뭐야? 0 이하지. 우변 보세요. 양수 F7 뭔진 몰라도 0보다 크거나 같잖아. 이거 0 이상입니다. 그 둘이 같대. 이거를 찾아내는 문제였습니다. 이해돼요? 그치? 약간 이런 느낌이 가끔 삼각함수 같은 데서도 나오는 느낌이 있거든? 조금 나는 이걸 둘이 비슷하다고 느끼는데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미적분에서 이런 방정식이 나올 때가 있어. 사인 제곱 x가 뭐 사인 제곱 x가 뭐 코사인 x 마이너스 a 뭐 이런 이상한 방정식이 나올 때가 있거든. 절대로 못 풀잖아, 그지? 근데 이런 문제에서 뭘 봐야 되냐면 시퀀트 제곱이라는 녀석을 생각해봐. 코사인의 역수잖아. 코사인의 0부터 1까지잖아. 걔 뒤집어서 제곱하면 뭐보다 크게? 얘 1 이상이야. 반면 코사인 값은 당연히 뭐 이하야? 1 이하야. 그럼 둘이 같으려면 뭘로 같을 수밖에 없냐? 1로 같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x값은 0이니까 그에 따라서 블라블라 이렇게 흘러가는 삼각함수의 방정식 문제도 미적분에 있거든. 약간 그거랑 비슷한 뉘앙스를 받았어요. 좌변이 0 이하고 우변이 0 이상인데 같다. 둘이 0일 수밖에 없다. 오케이? 자, 둘이 0일 수밖에 없다니까 추가로 뭐 이제 뭘 알게 되냐면 1에서부터 3까지 양수 곱하기 0 이상인 함수를 적분해서 0이 되려면 fx가 0이긴 합니다. 그 다음 이게 0이니까 f의 7도 뭡니까? 0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뭔가 희한하게 답을 얻었고 내가 구하고 싶은 게 f의 127이거든. f의 127 나올 건덕지가 있는 식을 보자. 얘다. x에다가 뭐 대입하면 127이지? 7 넣으면 될 것 같아. 만물이 였다가 x 이퀄 7을 넣어볼게요. G'의 7이네. G'의 7은 풀만 아직 모르지만 일단 써둘게. 16에 ln2의 제곱이야. 그 다음에 우변에 7 대입하면 2의 7승에 128에 ln2의 f의 127이고요. 거기 마이너스 f의 7은 빵입니다. 우변이 0 이상이니까 좌변도 0 이상이었으면 됐고요. f의 127은 하고 풀시면 16하고 127이에요. 8분의 남을 거고요. ln2 한번 약분되면서 8분의 ln2입니다. 정답은 8이었다. 이렇게 이 문제 마지막 해결 부분. 그러니까 뭐랄까 식이 없는데 뭔가 등식이 나왔어? 도대체 뭐 하란 뜻이지? 식에 갚는 범위를 구해볼까? 뭐 이런 생각도 해둘 수 있으면 좋다. 이런 교훈인 것 같습니다. 자, 29번 꽤 어려운 문제였고 마지막 30번도 충분히 급수 중엔 어려워. 머리를 잘 굴려야 되거든. 30번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목이 쉰다, 목이 쉬어. 자, 가보자. 첫 장이 양수인 등비수열의 an과 함수 fx. 일단 f는 3분의 1x 플러스 xk. 그 다음에 첫 항이 양수. 가족건. 급수가 수렴하도록 하는 자연수 m의 집합은 이거다. 자, 얘들아, 집합이라는 표현은 민감해야 돼. 뭔 말이냐면 집합으로 주어지면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뜻이잖아. 얘면 되고 반대로 얘네가 아닌 건 싹 다 안 돼야 돼. 맞지? 그러니까요. 일단 급수가 수렴한다 인데 보니까 공비가 f의 am이잖아. 근데 그런 자연수 m의 집합이 짝수야. 그 말은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fa의 짝수라는 값은 등비급수를 수렴시킬 수 있는 범위인 마이너스 1초가 1 미만에 있고 그 다음 모든 a 홀수는 이 범위에 밖에 있다라는 거야. 당연한 말이지.
자, 요 멘트로부터 추론을 쫙쫙 가야 돼. F는 등비수열입니다. 첫 항은 양수래. 그러니까 AN이라는 등비수열은 어쩌면 요렇게 커지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요렇게 작아지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지그재그로 이렇게 공비가 음수면 절대값이 커져갈 수도 있고, 반대로 존나 큰 수부터 절대값이 작아지면서 0에 수렴하는 이런 그래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값들을 F라는 요 1참수에다가 대입을 할 건데, 모든 짝수에 대해서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 들어간대.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 절대값이 커지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 만약에 이렇게 절대값이 커지잖아. 그럼 A의 2, 4, 6, 1000, 2000 값이 되게 클 거 아니야? 그 큰 게 요 함수에 들어가 봐. 이 범위 넘어가 버리겠지. 아닐 거예요. 공비가 음수면서 진폭이 커지는 이런 형태도 마찬가지로 아닐 거야. 왜냐면 짝수니까 2, 4, 6, 8 이렇게 따라가면 음으로 존나 커질 거 아니야. 음으로 존나 큰 걸 F에 넣으면 당연히 범위 밖으로 빠지겠지. 그래서 이런 공비가 커지나요? 절대값이 커지는 진동은 아닐 것 같아. 그러면 절대값이 점점 다 작아질 거야. 그치? 그래서 일단 요 멘트로부터 공비는 마이너스 1에서부터 1 사이다라는 것까지를 느끼셔야 돼. 그 다음 집합이라고 했지 아까? 짝수는 되는데 홀수는 안 된다. 또 신경을 써보자. 만약에 이런 식으로 그냥 모든 항이 양수이면서 0에 수렴하는 등비수열이었다면 A2, 4, 6가 되는데 그 사이에는 2, 4 사이에 3가 왜 안 돼? 4, 6 사이에 5는 왜 안 돼? 이럴 수가 없잖아. 그치? 그래서 뭘 알 수 있냐면 공비 음수군요. 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러웠던 거 정리해보면 등비수열 A에는 어떤 움직임이 해야 되냐면 첫 항은 양수래. 근데 진폭이 점점 줄면서 쓱쓱쓱쓱쓱쓱 이런 식으로 가는 친구들이래. 오케이? 근데 더 가볼게. 얘가 A의 1, 3, 5, 7이고 2, 4, 6, 8입니다. A의 짝수들 봐봐. A의 짝은 어디를 향해 다가가고 있지? 짝수 밑에구나. 0을 향해 다가가고 있지. 하지만 0보다 살짝 뭐해? 작지. 그런 애들은 다 괜찮대. 뭐가? F라는 1참수에 대입하면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가 된대. 즉, 뭔 말이냐면 F에 0에 살짝 작을 거를 대입하면 걔는 마이너스 1에서부터 1 사이라는 값 안에 들어온다 이거야. 근데요, A 홀수를 보세요. A 홀수는 A의 1, 3, 4, 7 당연히 절대값은 줄지만 0보다 살짝 뭐해? 크잖아. 그러면 F의 0의 우극한으로 다가가는 이 새끼들은 다 안 돼야 된다고 했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의 범위에 들어오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겨. 봐봐라. F라는 저 1참수에 0보다 살짝 작은 거 넣어보세요. 당연히 K지. 근데 K보다 살짝 뭐 한 거야? 작은 거예요. K보다 살짝 작은 거는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라는 범위에 있는데요. 0의 우극한 넣어보슈. K보다 살짝 크죠? 는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 없대. 살짝 작으면 있는데 살짝 크면 요 범위에 없대. K가 얼마면 되겠냐? 1이죠. 1보다 살짝 작으면 0.99 있지만 살짝 크면 1.01 범위에 있지 않다고. 오케이? 저 가족 것만 가지고 공비 R이 마이너스 1에서 0 사이다라는 사실 플러스 K의 값이 1이다라는 사실까지를 끌어냈어야 되는 문제라서 조금 힘들지 않았나. 이런 문제야. 오케이. 이거 추론이 굉장히 중요했고 이 문제의 거의 8, 90% 같대. 나 조건부터는 쉬워요. 일단 급수가 수렴하고 그 합이 16이다 하고 봤는데 일단 급수를 보니까요.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 일단 급수가 수렴하면 일반항은 어디로 간다? 0으로 간다 부터 하는 거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일반항을 보자 하고 봤더니 FAN의 제곱이래. FAN의 제곱. 그리고 뒤에는 그냥 상수 아니야? 그러니까 는 0 넘기면 이게 A1-의 8이라는 거예요. 그치? 근데 n이 무한대로 가면 A의 나중에 값은 얼마가 된다고? 0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는 F0으로 다가갈 거의 제곱일 거 아니야. 근데 F0이라는 게 뭐야? K인데 K 구했잖아. 그러니까 뭐야? 1인 거야. 그게 A1-의 8이래. 오케이. 첫 번째 항 A1은 9입니다. 그 다음 실제 그 급수가 16이다라는 걸 써야 될 거 아니야? 다시 한번 써볼게. 시그마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F의 AN의 전체 제곱 그 다음에 빼기 1이라고 써도 괜찮겠죠 이제는? 이게 16으로 수렴한대. 그럼 일단 얘가 뭔지 봐야 될 거 아니야? FAN이 뭐지? 저 1참수에 AN 집어넣는 거다. 그 말은 3분의 1에 AN 플러스 K K가 1이잖아. 의 제곱 마이너스의 1이라는 급수고 풀어보니까 상수항이 사라지면서 9분의 1의 AN 전체 제곱 플러스 3분의 2의 AN 11 지워져 라고 하는 등비급수 두 개네 그냥. 그게 16이래. 오케이. 갑니다. 9분의 1은 그대로 냅두고요. 자, 등비급수 공식 1 공비 아래 제곱이겠지. 첫 항 A1의 제곱. A1이 방금 9래매 99, 81 플러스 3분의 2가 있고 AN이니까 1 R분의 첫 항 9. 계산해 준 것이 얼마다? 16이다 입니다. 이제부터는 단순 계산이다. 분수 실으니까 1 R제곱 양변에 곱할게. 9랑 81 약분해서 9. 이렇게 약분하면 일단 6이고 1 빼기 R제곱 곱했으니까 1 플러스 R. 16 1 R의 제곱. 왼쪽으로 갔네. 16R제곱 히히 플러스 6R 9 더하기 6은 15 16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1 2랑 8 맞나? 2R이랑 8R로 나눠볼까? 여기가 플러스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면 되겠네. 그러면 R은 마이너스의 2분의 1 휴! 다 나왔어. 자, 따라서 F의 A3 정도는 마무리 잘 해주시면 되고 이 문제의 핵심 조건 가에 대한 해석이고 되게 어려운 해석이었던 것 같아. 일단 G8이니까 얘는 되면 나머지는 절대 안 된다. 그것 또한 단서임을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공비가 0보다 작다는 거 확인한 후에는 짝수항과 홀수항이 다 0으로 가긴 가는데 0보다 큰지 작은지 그 미세한 부호 차이가 문제의 중요 단서였음도 신경을 써주시고 잘 복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미적분 해설 끝.